안녕하십니까. ITC 방송 토크 IT 진행맡은 GPD 고소입니다. 자, 이제 매월 오늘은 우리가 이제 4월달 마지막 주야지만 5월달부터는 매월 1, 3주 수요일날 오후 5시부터 SAP 러닝아웃 포럼이라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 중에 하 교수님처럼 SAP 분야의 전문가분들하고 또 SAP 실제 현업 사용자분들하고 진솔하게 서로 같이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ERP 운영 안정화 웹이나 SAP 운영 KPI를 통한 운영 안정화라는 주제로 중앙대 국제물리학과의 하영목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저번 한 달 전쯤 우리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운영 안정, 운영이 벌써 운영 안정 벌써 3번이나 운영이 안정도 벌써 안정. 그만큼 이제 뭔가 운영 안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한 달 전쯤에 하셨지 않습니까? 방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드백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어떤 피드백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때 받았던 피드백은 이제 첫 번째 구축보다는 운영이 성과를 견제하는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피드백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잘하려고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런 이제 안정화를 통해서 성과를 지향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질문 중에 그러면 도대체 KPI를 어떻게 잡으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왔나 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일이 다 답을 드릴 수는 없어서 요 포럼 때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좀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뭔가 KPI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마법처럼 뭔가 이런 KPI만 딱 주시면 뭔가 그것만 나오면 좀 이렇게 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운영 효율화가 구축보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SAP를 처음에 이제 이게 ERP를 도입했을 때 왜 도입을 하는 건지 그걸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관점은? 이제 제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구축은 아주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고 또 사례도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운영에 대한 성과의 사례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ERP를 도입했을 때 이제 도입 목적으로 한번 다시 좀 잠깐 돌아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ERP를 왜 도입하느냐. 대부분 이런 프로세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혁신. 아마 이 부분에 대부분 이제 도입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프로세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지표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축할 때 정해놓은 지표가 있는데 이것들이 운영단에 와서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운영의 어떤 단계에서 어떤 혁신 지표들을 가지고 개선 활동을 하는 거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요인들이 한번 이제 저희가 이 시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ERP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하고 나중에 이제 도입해서 구축하고 운영했을 때하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거 좀 이렇게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좀 비교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ERP를 도입할 때는 주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하기 때문에 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면 이제 이렇게 수렴적 의견 수렴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의 도입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를 따지기 전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서 빨리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 수준을 레벨업하자. 글로벌 표준 빨리 따라가고 빨리 따라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렴적 사고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의 어떤 하나의 사고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ERP가 도입이 되면 운영단에 넘어오면 이거는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전환이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발산적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더 나은 우리한테 맞는 대안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체질을 위해서 실험적 영역은 어느 영역이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개선 활동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특화돼야 될 프로세스의 특징들을 그때 이제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운영에 적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사고적 전환이 실질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도입되어 사고가 운영단에서 계속되어지면서 오히려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도입이란 것도 우리 그 조직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해가지고 그 물론 컨버전스지만 집중해서 처음에 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예. 집중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탑다운을 해가지고 하자 예,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예. 다이버전스로 가게 되면 예. 부서마다 다를 거고 업무가 다를 그렇습니다. 텐데 이것이 상당히 정말 지속적인 어떤 그 운영 프랙티스가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겠다. 네, 조직에서. 좀, 예, 어려움이 있을 수 네, 있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 우리 정보 시스템 성공 모델 네. 논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어떤 것 때문에 이용하신 거죠? 네. 아니, 어떤 거냐면은 이제 네. 정보 시스템, ERP도 사실 뭐 정보 시스템이고요. SAP도 뭐 정보 시스템의 한 이제 그 일부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정보 시스템이 성공되는 어떤 모델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이제 유명하신 사람이 한 겁니까? 그럼요. 맥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요. 네, 네, 네. 2008년도에 네. 유러피언 저널 오브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이제 출판된 그런 네네. 논문인데요. 우리가 ERP를 이제 이렇게 구현할 때, 또 사용자들이 그 정보를 활용할 때, 네. 또 이제 어떤 그 IT 부서가 그 시스템을 지원할 때, 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네. 원래 그 의도한 그런 사용자들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유저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를 네. 그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갖고 있느냐.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프라핏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네. 그게 이제 정보 시스템의 성공 모델이거든요. 네. 이게 되려고 그러면 아까처럼 구축 이후에 운영단에서는 반드시 발산적 사고가 이제 수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고 네. 그런 일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발산적 사고가 돼가지고 네.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별로 그것이 뭔가 그 최적화되고 맞춤이 그렇습니다. 돼야지 예, 예. 여기 보면 넷 베니핏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네. 자기 부서에 자기한테 네. 뭔가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뭔가 혜택이 딱 느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지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방관자가 되겠죠. 방관자가 네, 되죠. 네. 아니면 불만자로 이렇게 되어 그렇죠. 있든지 그리 되죠. 예. 자,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쉬운 얘기인데 쉬운 얘기죠. 예. 이런 것이 그 사실 저는 지금 이 그림도 네. 굉장히 정말 그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우리 현상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그 구분해서 보여주신 것 같거든요. 도입 네. 운영 구축할 때 운영할 때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ERP 프로젝트 시작될 때 전 네.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이런 관점이 잘 보통 없나 보죠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네. 그 도입 때는 네. 저런 부분들이 이제 이 수렴적 사고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네네.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처럼 자,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런 정보 시스템이 성공될 때까지 어떤 라이프 전체를 얘기되어지는 네. 그런 어떤 이 경험의 부족, 지식의 네네. 부족에서 생긴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구축을 할 때 네,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게 뭐 SAP 벤더도 그렇고 또 파트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같이 그 고객이랑 네. 삼일체화 돼서 뭔가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럼요. 네, 회사 정말, 입장에서는 네.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거기 이제 그 참여자들이 이런 거 할 때 이런 운영단보다는 일단 구축 여기에 일단 집중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그 처음에 할 때 이 운영단의 다이버전스 하는 이런 패턴까지 논의하는 거는 아직 좀 그런 어떤 실질적인 논의가 문화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 거고요. 예, 없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가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이거 2013년도 이것도 어디 논문에서 발췌된 것 같은데, 네. 이건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건 하 교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쓴 논문인데요. 네네네. 2013년에 Behaving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하는 이제 네네. 저널에 실린 부분인데, ERP를 구축해서 초기 어떤 이 구축을 잘해놓은 그 회사가 네. 어떤 성과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그 운영단에서 이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모델로 이제 네.
찾아낸 이제 그런 시도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많은 그 분들이 페이지 링크에서 참조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네. 네. 자,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개념적인 걸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는 SAP ERP가 안정화됐습니다. 네. 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안정화라는 거에 관점이 서로 다 네. 다른 거 아닙니까? 다 다르죠. 네. 일반적인 안정화는 보통 시스템 안정화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어떻게? 네, 아주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문했는데 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수준의 레벨이 천차만별이고 네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제 IT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안정화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현업에 있는 분들은 뭐 이제 결산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네. 결산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면 안정화됐다고 생각하고 네네네네. 또 경영층들은 그걸 안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성과가 나야지 안정하다. 네네. 이렇게 이제 각기 위치에 따라서 보고 있는 비율들이 다 다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런 정보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이제 CEO께 주로 보고하는 보고회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보통 나오는 얘기가 우리 회사는 ERP 구축이 잘 됐고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안정화는 이미 됐고 네. 다음에 이제 고도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아주 난무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가 안정화고 뭐가 고도화냐 네. 이런 걸 물어보면 네. 영혼이 없어요. 네. 실체가 별로 없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네. 그 안정화, 네. 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정남처럼 딱 네. 명쾌하게 좀 이렇게 딱 그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그렇게 네. 하시죠. 네. 예. 보통 이제 이런 정보 시스템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ERP에도 이게 같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ERP를 도입할 때 보면 현재 우리의 어떤 정보 시스템의 수준이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 as is라고 부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구축할 때 그 아웃풋 이미지를 우리가 비조닝을 한 부분을 네네. 이제 2B 모델이라고 그쵸. 얘기합니다.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2B 모델을 우리가 2B 프로세스 발표회 때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영진들이 저게 그러면 ERP 구축이 되면은 저게 다 될 거다 이렇게 기대들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실상은 저기 보면 ERP라고 되어 있는 네. 그 부분의 형태로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거든요. 네.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지 그 프로세스가 딱 되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시스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이런 좀 단계를 거쳐요. 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만은 네네. 단계별로 놓고 보면 ERP가 구축이 되고 난 이후에 안정화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가 네. 시스템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뭐 데이터를 네네. 처리하는데 오류가 나거나 에러가 나는 부분들은 안 되겠죠. 네네. 자, 그것들이 1차적으로 안정화의 기본 조건입니다. 네네. 자, 두 번째가 이제 월별로 결산들을 하게 되는데 이건 모든 부서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어떤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 결산도 이제 그 프로세스 차원에서의 안정화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안정화를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부분적인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안정화의 전체적인 건 뭐냐면 ERP 원래의 어떤 특징을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정보와 실물이 일치되는 거. 네. 그것들이 구현된 모든 프로세스에 적용될 수 있는 이 단계, 이걸 우리가 이제 안정화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와 실물의 일치화라는 것은 네. 내가 지금 그 PC 모니터에서 보는 네. ERP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바로 현장의 그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른 예.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같아야 된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른 거죠. 예. 네네. 차이가 많죠. 네. 예. 이거의 정보와 실물이 딱 일치가 돼야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얻고 그렇습니다. 뭐 성과 관리도 생기고 예. 하는 거가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정보 실물 일치화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하죠. 거네요. 예, 예, 예. 말순이겠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저거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분기가 일어나는 네. 그런 중요한 이제 목표점입니다. 이게. 꼭 거쳐야 될 관문인 것 그렇습니다. 같고. 예. 근데 이것에 대한 지금 뚜렷한 네. 그 어떤 경영진이건 실무진이건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파트너건 간에 뚜렷한 공감대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네. 서로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려는 KPI, 운영 KPI라는 게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그렇죠. 실물과 정보를 일치화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필요하고, 네네. 또 그다음에 저것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유지하는데도. 예. 네. 저건 계속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그 ERP라고 하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근데 여기 또 파란색으로 또 퍼포먼스라고 하셨는데 네. 예.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저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실물과 정보의 일치화를 이루는 부분들이 네. 사실은 보면 ERP가 추구하는 네. 이제 어떤 지향점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ERP 도입이 끝나고 났을 때 우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제까지 매출 실적을 근거로 이번 달 말까지 판매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어제까지 매출 실적이 네. 정보와 실물이 일치됐을 때 내일의 판매 계획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대리점의 유통 재고와 공장 재고를 감안해서 얼마를 더 생산해야 되는지 생산 플래닝을 하시오. 네. 그러면 어제의 유통 재고와 공장 재고가 정확히 맞아야지 그 다음에 생산 그렇죠. 계획이 의미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플래닝은 실적을 근간으로 해서 그 다음을 네네. 나가는 부분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사실 보면 ERP 도입하고 나서 운영단에서 진화 과정은 네. 첫 번째가 실물과 정보를 어떻게 일치화시키느냐. 네네네. 이게 아주 중요한 네. 우리 첫 번째 관문이고 이게 되고 나야지. 음. 그 다음에 플래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 아까 네. 얘들처럼 어. 이제 그런 진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플래닝에서 네. 그다음에 또 타겟이 나왔는데 네. 타겟은 어떤 의미입니까? 타겟은 이제 우리가 어떤 뭐래서 우리가 판매의 어떤 특정 제품의 전략 상품을 아, 설정하고 네네.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아. 매출을 올려보자. 이렇게 전략적 타겟팅을 목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 다음이 이제 그런 이제 이 전략을 수행하는데 정보 시스템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ERP 말 그대로 프로서도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인데 그렇습니다. 이 플래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네. 이 어떤 퍼포먼스 체크가 예. 실물 퍼포먼스 체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 예. 필수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아주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이건 교수님의 어떤 이렇게 어떤 고찰이십니까? 어디서 아니면 어디 또 다른 데서 나온 겁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뭐 예. 이건 뭐 저희 고찰이기도 하고 아, 저희 네. 고객들이 아, 네.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아.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됐던 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주 딱 그 뭐 이 사장님의 이 말씀 네. 이런 말씀은 사실 우리가 어느 조직에도 다 듣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ERP 여기 3요소 네. 재고, 채권, 돈. 네. 물과 재와 정보의 일치가 돼야 된다. 예. 네. 저게 이 안정화가 음. 됐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다. 아, 이런 네, 얘기를 네.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윗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네. 그 실무자에서 이런 것이 딱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것이 잘 안 되면 그 사장님이 봤을 때도 이 데이터는 영 내가 그 신뢰가 안 간다 하면 자꾸 ERP도 있지만 아무도 참여도 잘 안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게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발생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면 윗분들이 자꾸 답답하니까 네네. 밑에 사람을 추궁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네. 추궁당하다 보면 사실 정확하게 보고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추궁당하다 보면요, 네. 그냥 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엑셀 같은 걸 또 막 쓰는 거죠. 또 막 이런 것들을 그죠? 그럼요. 그 애드악 데이터를 빨리빨리 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하게 될 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렇죠. 상황이 네. 그리 되는 거죠. 네. 예. 자꾸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예. 요거는 한 1년 정도 이제 그 ERP 구축하고 나서 굉장히 잘 된 회사의 사례인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보니까 현업이나 경영층이나 다 같이 불만이에요. 네. 그래서 현업은 어떤 불만이냐면은 이제 ERP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MRP의 자동 발주율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네네.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엑셀을 대부분 써서 구매 부서가 네. 구매 계획을 짜요. 네. 또 생산 계획을 짜는 생산 부서는 역시 또 엑셀을 이용해서 또 생산 계획을 짜고 네네. 이렇게 예전에 이제 ERP 도입 전에 썼던 그런 엑셀들이 ERP 도입 이후에도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다시 현장에 얼굴을 내밀게 네네. 된다는 거죠.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서 자기의 경험을 더 이제 의지하게 되는 네네.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들이 여기 이제 악순환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끊어야 될 건지 이제 실제 이제 실행 방안을 좀 얘기를 해보죠. 그렇게 네네네. 하시죠. 예, 예.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로세스 혁신을 우리가 이제 ERP 도입의 목적으로 삼아서 도입을 했고 네. 또 그다음에 그런 프로세스는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제 그 어떤 이 ERP 도입 시의 그런 어떤 이 지표는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제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 채널별 네. 옴니 채널 같은 것을 다양화시켜서 매출을 2배로 증대하자. 네. 뭐 이런 식의 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 프로세스 지표가 네, 그렇죠. 안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옴니채는 말은 4음절이지만 네.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운영단에서 그런 거에 관련된 지표가 있다 하더라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운영단에서 이제 운영 지표는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다시 재정리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네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수요 창출에 관련된 이제 지표 부분인데요. 그 다음 장에만 보시죠. 네네네. 이거 이제 우리가 그 오더 풀필먼트라고 하는 이제 주문 충족에 관련된 네. 이제 내용을 좀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제조회사에 꼭 그렇습니다. 필연적인 이제 필연적으로 다 들어가는 네네.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주문 충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5가지 정도의 요소들이 필요한데 네. 하나는 이제 구매에 관련된 그런 그 협력사들의 이제 관리.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생산이 진행되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실제로 주문이 충족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의 내부 체계. 네. 그다음에 서비스와 지원, 로지스틱 관리 이런 5가지 정도가 주문 충족과 관련된 그런 이제 구성 요소들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문 충족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지표는 예를 들어 제품 재고 일수라든지 네. 수주 출하 리드 타임이라든지 실패 비용률이라든지 납기 준수율이라든지 어떤 제품에 대한 대응하는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문 충족과 관련된 핵심 지표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산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보면은 생산 리드 타임이라든지 네. 재고 자재 일수라든지 설비 종합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련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어떤 그 주문 충족과 관련된 그런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 핵심 지표들을 이렇게 이제 나열할 수가 있고요. 네네네. 이런 나열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 KPI를 좀 이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이것도 보면은 이제 그 주문 충족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이제 그 정리해 놓은 그런 프로세스의 어떤 그 이 레벨인데요. 네. 저기 보게 되면 이제 구매하고 입고를 보면은 네. 구매와 입고가 일어날 때 중요한 게 공급에 대한 리드 타임 같은 것들이거든요. 저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네. 자, 생산 쪽 오게 되면은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제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보면 MRP의 자동 발주율 같은 이런 네. 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키 지표들은 네. 이제 그 현업에 있는 분들하고 네. 같이 이 얘기를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뽑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은 뭐 사실 MRP 자동 발주율이나 공급 리드 타임 같은 것은 네. 그 회사별로 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 제조회사라면 다 생산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다 공통되는 이제 예. 지표겠죠. 그렇죠. 공통된 네. 지표이지만 타겟은 그러니까 공통된 지표이지만 목표치는 다를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뽑혀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요.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하면서. 네,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지표 내용인데요. 네. 이제 이 부분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네. 또 얘기가 있으니까요. 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주문 충족뿐만 아니라 생산, 그 다음에 로지스틱 여러 각 이제 그 우리 ERP가 커버하고 있는 전 영역의 네. 운영의 지표들을 이제 한번 좀 나열해 본 그런 장표가 되겠습니다. 네네. 운영의 지표를 이렇게 좀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안정화를 이루는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이제 마스터 데이터의 그 네네. 지킴이를 통해서 이제 그 유지돼야 되는 그런 네네. 지표들도 있고 아, 네. 또 데이터의 정확성이 굉장히 이제 생명력처럼 다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네. 데이터의 적시성, 네네. 온타임에 봐야 되는 지표들이 있고 그래서 네네. 이렇게 4가지의 이제 꼭지점을 가지고 쭉 이제 그 지금까지 뽑아놓은 지표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 대충 이런 포지션형으로 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이제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필요한 지표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지금 그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그 ERP를 운영하고 하면 여기 보면 각 이제 주문 충족과 로지스틱 관리 네. 모든 이제 그 부분별로 이런 이제 프로세스의 어떤 그 뭐랄까 프로세스의 어떤 그 시차별 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와 예, 있는 예. 거고 이미 예, 다 나와 예, 있는 예, 거고 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 뭐 여러 가지 자동 발주율이라든지 리드 타임 이런 지표들도 사실은 그 회사에서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 뭔가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표면화되지가 않은 것뿐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도 아마 나와 있는 거지 이런 것들도.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SAP에서 이런 KPI 그 라이브러리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네네. 이제 그 프로세스 영역별로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나와 있는데 네. 이걸 우리가 우리 어떤 회사의 어떤 이 ERP 도입과 관련돼 가지고 핵심 지표로 선정해서 네. 이거는 우리가 꼭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정해놓고 아. 이걸 매년 관리해 하다가 이 이제 그 지표 하나는 우리가 거의 100% 수준으로 달성이 됐다. 네네. 그럼 그 지표를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빼고 잘 네. 관리가 안 되는 지표를 또 개발해서 또 집어넣고 네네네. 이런 어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스 임프루먼트를 끊임없이 해가는 이런 이제 그 적용 방식에서 이런 지표의 네. 순환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조직에서 그러면 이런 그 운영 KPI를 예. 어떤 분들이 이거를 정하나요? 제가 생각할 네. 때는 이제 이거를 정할 때 네. 이걸 정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구축할 때 네. 그런 과제를 개발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경영진도 참여하고 네네. 현업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도 참여해서 같이 만드는데 요거는 사실 구축단에 이제 그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지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운영단에서 제가 별로 이제 활용이 안 되는 유명무실한 지표가 네네네. 됐다고 그쵸, 말씀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이제 이런 지표의 개발을 위해서 네. 서로 조직의 컨센서스하는 이런 리더십은 결과적으로는 경영진들이 이제 이런 필요성을 알고 이걸 만들어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 지표가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진짜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감당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를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이렇게 관리해가는 방식으로 네네. 접근하는 것이 성공률이 훨씬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그렇다고 네. 그냥 각 부서별로 자 너희 지표 10개씩 내놔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죠?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또 회사에 또 예. 거시의 관점도 예. 알면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뭔가 이런 지표를 만드는 하나의 위원회건 커미티건 간에 네. 뭔가 그런 것이 조직화돼야지만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예, 예. 거기서는 아주 그 자기들의 관점을 네.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네, 네. 난상토론 벌일 때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나오는 건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는 아직 잘 아닙니다. 그게 돼 있나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네. 그 이런 운영 KPI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나서 ERP 구축이 끝나고 나면 ERP 구축을 할 동안에 그 현업의 프로젝트 그 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분들이 이제 현업으로 돌아가기 전에 음. 이 팀들이 이제 내부 인터널 경영혁신 팀으로 이렇게 대충 네. 이제 그 역할을 바꿔서 네네. 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 가는 건 아. 가능하다고 보고 네네네.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경영진들이 이제 반드시 구축할 때 관심처럼 네. 구축 이후에도 그런 팀에 이제 이런 관심을 계속 가지고 그걸 이제 힘을 실어주는 과정 속에서 이런 지표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적용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나중에 각 부처별로 흩어지기 전에 네. 이런 KPI를 운영 그렇습니다. KPI를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분기별 예. 뭐 1년에 한두 번이건 이거 만든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예. 평가회를 갖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루틴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 할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런 이제 내부 인터널 이제 경영신 팀들이 네. 그런 로우를 분명히 이제 사실 주고 네네.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회사 전체의 프로세스를 이제 설계하고 또 이제 이 구축하는 데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네. 회사 전체의 크로스 펑셔널한 이런 어떤 프로세스 지식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이런 운영의 구체적인 지표들을 이제 같이 개발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만 가지고도 사실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소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여기서부터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럼 이걸 하는 과정 속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이 시스템의 지향점, 네. 그 아웃풋 고울 네. 이거를 이제 사실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명확하게 되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 지표들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걸 이제 가지고 이걸 정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그렇게 이제 그 시스템의
그 결과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반드시 피드백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그 경영진도 참여한. 네네. 그래서 그 3개월 단위로 그 지표들이 어떤 식의 변화들을 하고 있고 네. 개선되는 건 뭐고 그다음에 더 나빠지는 건 뭔지 네. 나빠지면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빠지는 건지 좋아지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지는 건지 네네네. 그래서 이건 계속 좋아지면은 그 지표는 우리가 관리 안 해도 되면 빼고 네. 또 새로운 안 되는 지표들을 올리고 네. 이런 어떤 피드백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네. 운영의 효율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말씀만 생각합니다. 들어도 정말 운영 효율화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기업이 네.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지 않으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네, 또 네, 이런 네. 걸 하는 이슈를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 들여다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적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관심을 또 이제 이렇게 다른 데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구축이 되면은 이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너무 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서 관심을 가지시면 그럼 운영 효율화가 이렇게 요연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안정화나 네. 지킴이나 적시성, 정확성 네. 그 이런 팩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오른쪽에 이런 표가 나온 건데 네네. 여기 좌측 예. 하단에 보면 예. 구현 난이도 뭐 저고 중요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아, 그건 어떤 부분. 거냐면 네네. 이제 저런 지표가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저걸 계산해서 결과를 보여주도록 해야지 저걸 관리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제가 지난 있던 회사에서 아, 네. 이걸 솔루션으로 구현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이제 그 구현의 난이도를 한번 정해봤어요. 아, 네네. 좀 복잡한 프로세스의 결과치 지표를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취합하고 네.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아. 구현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구현의 난이도를 가지고 일단 구현의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네.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현 난이도가 쉽고 중요한 것부터. 그렇습니다. 여기 예, 보면 예. 1, 2, 3, 4분면. 예, 3, 3, 4분면부터 4분면. 먼저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뭐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중요도가 네. 높으면서 난이도도 높은 거. 예, 아, 그걸로 이제 네네. 넘어가는 오케이,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우선순위가 네. 좀 1, 2번 해가지고 이렇게 한 28가지에 이렇게 네, 나왔네요. 네. 이것이 이제 아까 그 주문 처리 쪽의 제조에 네, 거에 필요한 KPI들이죠. 운영 KPI들. 그렇습니다. 네네. 예.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분들을 보시면 뭐 다들 우리가 사실 다 적시하고 있는 그 지표들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다 알고 예, 있는. 예.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는 부분들은 이제 그 마감 지킴이 지표라고 그래서 저 부분들은 이 KPI를 관리하실 때 관리에 대한 그 목표치가 네네. 적은 100%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왼쪽에 나와 있는 것. 아, 네. 그래서 이제 100%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개선 활동에서 이제 100%를 네네. 만들어 줘야지 아. 비로소 그 다음에 이 실물과 정보의 일치화를 위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네네네. 이제 저 단계가 이제 ERP에서 제일 이제 근간이 되는 마스터 데이터의 정합성 네네. 그 부분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시면 네. 그 SAP의 특징은 이 마스터 데이터가 프로세스를 컨트롤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부정확하면 프로세스가 오류가 나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이 현장에서 마스터 네네. 데이터는 100% 타겟 목표를 두고 네. 분기별로 계속 네.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해서 저 부분을 유지하셔야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실물과 정보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그 오른쪽에 저 14개 정도 저 그 이제 그 지표들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네. 실물과 이제 어떤 이 정보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지표들을 좀 나열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것들과 예. 그죠? 운영의 효율화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습니다. 잘 구분을 해야겠네요. 예, 예, 예. 먼저 100%를 먼저 확실히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것도 이제 순서가 좀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네.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요거는 이제 그 하신 사례죠? 네네. 이걸 적용한 사례,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적용한 사례가 있냐? 네네. 그런데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의 이제 프로세스들을 이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그 내부 체계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뭐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월별로 계속 이제 그 결과치가 나오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은 서플라이 체인 역량 고도화라고 하는 회사의 중요한 이제 목표죠. 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산 리드 타임, 네. 그다음에 제품 제공, 반제품의 재고 일수, 저 두 네네. 가지 KPI를 자기네들이 저 역량 고도화에 관련된 KPI로 정했다라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현재 구축 후 6개월이 됐을 때 저 생산 리드 타임을 조사해 보니까 15.9일이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 리드 타임을 어디까지 줄여서 프로세스 경쟁력을 만들 수 있냐? 네네. 회사에서 이제 계속 타겟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24개월 후에는 네. 저것을 5일로 하자. 네네. 그렇게 타겟을 정하고 이제 분기별로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네. 24개월쯤 지나서 보니까 7.3일까지 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목표치에 100% 도달은 못했지만 많이 개선이 된 거죠. 네네. 15.9일에서 7.3일 정도로 그렇죠. 2배 가까이 네네. 빨라졌잖아요. 네네. 서플라이 체인의 이런 그 공급사슬의 스피드가. 네네. 네. 이렇게 개선이 되어지면은 분명한 이제 실체가 있으니까 조직원들이 그것의 어떤 지표를 봐가면서 자기들이 어디를 더 줄이고 어디에 속도를 높여야 되는지를 알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네네.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거를 할 때 이 각 처음에 어쨌든 간에 요 어떤 목표는 네. 목표는 이제 경영진이 잡을 것 같고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게 이제 일방적으로 경영진이 잡아서 음. 이제 진행하는 데들을 몇 군데 이제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네네. 이게 부작용이 많아요. 왜 부작용이 많냐면 실무에서는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업을 해야 되는 네네. 그런 이제 상호작용이 부서가 안에 있거든요. 또 네네. 우리만 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벤더나 고객이 도와줘야지 이게 되는 부분들이 아울러 같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위에서 이렇게 목표를 막 이렇게 좀 탑다운식으로 주면은 저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 이런 협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좀 이제 그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어려운 점을 분들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질타를 하거나 이런 네네네. 이제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잘 보고가 일어나거나 저것들이 제대로 현장에 이제 이렇게 그 체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팀에서 좀 자발적으로 정해서 저런 이제 그 우회하고 컨센서스를 하는 네네네. 자, 그런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좀 요구되어지지 않나. 그래야지 이제 저걸 감추지 않고 네. 드러내놓고 우리의 문제점들을 계속 이제 오픈 디스커션 하면서 네네네. 이제 실질적으로 역량을 키워가는 쪽으로 이제 일하는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 필요합니다. 부분을 네. 이 부분을 뭔가 진짜 말 그대로 오픈 디스커션이 돼야지만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인 것 그걸 같아요. 말씀하신 맞습니다. 대로 예. 위에서 강압적으로 예. 야 이거 해 예. 하면은 사실 하려면 또 아까 같이 내부 협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밑에서 올라온 것도 아닌데 예. 제대로 해서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픈 디스커션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 주기적으로 네. 계속해서 이것을 그 결과치를 네. 검토하고 예. 그 결과치 의미를 또 같이 분석해보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뭔가 오픈된 환경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정말 그 예. 경영진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경영진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 경영진의 굉장히- 역할입니다. 네. 네.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경영진들이 조금 인식을 좀 이제 좀 넓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ERP 도입의 어떤 성공 요소 중에 네. CEO의 커밋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네네네. 그러면 구축단에서의 CEO 커밋먼트는 조직 전체를 이제 이렇게 오가나이즈 해주고 그들에게 조금 더 이제 힘을 실어주고 네네. 그다음에 강력한 혁신의 의지를 내보이고 음.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도입 때 CEO의 커밋먼트가 작동이 됐다면 네네. 이제 구축 이후에 운영단에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CEO의 커밋먼트가 역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고 그런 것들이 오픈 디스커션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까지 이렇게 자율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인 역량을 이게 아까처럼 발산적 사고로 네. 이것들의 이제 실험적 대안으로 역량들이 진짜 이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그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네. 이런 지원, 이런 인내심. 이제 이런 부분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네. CEO 커밋먼트의 성공 요소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그 후자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바에 의하면 별로 인식이 없어요. 네. 그리고 별로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게 잘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또
CEO들은 또 이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거 예. 하는 것이 또 우선순위 높다 우선이나, 보니까 보이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물론 어떤 CEO들은 이런 것들을 다 KPI 이런 것들을 하면 음, 다 알아듣고 음. 그런 것들을 또 잘 분석하고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다 골치 아프다. 뭐 김이사 당신이 해. 뭐 이렇게 할 수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아니면 처음에 와서 그냥 그런 것들을 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정기적인 오픈 디스커션 그 CEO가 나중에 잘 참석을 안 하더라도 네. 이런 결과치가 회사에 누구라도 음, 쉽게 볼 수 있게 네. 쉽게 뭔가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쉽게 전달되는 것들만 네. 잘 만들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죠. 게시판 같은 것들을 네, 그렇게 네. 잘 활용해서 하는 것도 네. 이제 그런 어떤 조직원 전체의 어떤 방향을 이끄는데 중요한 네.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 그러면 이거 실제 이제 적용한 사례지 않습니까? 네. 그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때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대표사 하실 때 이런 거 할 때 같이 참여하시나요? 그 회의 같은 데 또 참여하시나요? 그럼요. 그러면요? 네. 매번 참여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그 고객 요청 때문에 네.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이드도 해주고 해서 네네. 실제적으로 참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네네. 자, 그 장경님, 제품 판가 등록의 경우에는 월중이 아닌 월말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감안해서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뭐 중요한 질문이네요. 사실 제품 판가가 월말에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기 때문에 네. 월 초부터 이제 정확한 판가 등록이 어려워서 네. 사실 이제 등록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도 좀 이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어떤 이 확정되지 않는 가격을 올려놓고 이제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월중 손익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저게. 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걸 어떻게 감안을 했냐면 일단 그 월말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전월말 기준으로 해서 판가의 평균치를 이제 그 회사의 특성별로 이제 우리는 월 초에 판가를 등록해야 되는데 네네네. 사실 월 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월 초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알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든지 월 초에 판가 등록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전월 말까지 평균치를 내고 네. 그래서 이 가격으로 우리는 그럼 월 초의 가격을 제품 판가로 가져가자. 네네. 그건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네. 전략적 의사결정.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고 쭉 이제 월중 중에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나서 월 말이 되면 실제로 이제 판가가 진짜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일일이 그 모든 트랜잭션별로 전부 다 판가를 이제 수정을 하라고 그러면 현업의 로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네. 월 초의 판가가 이제 월 말에 확정이 되면 배치나 이런 걸 한 번에 쫙 돌리면 네. 그것들이 월말 판가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딱 리버스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도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런 문제들은 좀 이제 해결이 되지 않겠나 네,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렇게 적용한 사례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임시연님 적시 등록률이나 오류율 등의 KPI 지속 관리를 위해서 KPI 측정을 위한 별도의 메뉴 개발이 필요한지요. 실제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KPI 관리를 하는 항목들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KPI 수치 확인이 가능하나 적시성, 지킴이 KPI 등은 별도로 관리 프로그램이 없으면 신뢰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주 저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재성이나 지킴이 KPI는 별도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네. 저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일 일 어떤 현장에서 결산을 하는 것처럼 네. 일일 단위로 저런 어떤 이 적시성이나 지킴이에 관련된 지표들이 이렇게 이제 숫자로 네. 보여줄 수 있어야지 저 신뢰 수준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제가 네. 볼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이런 그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들은 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겠죠. 아까도 이제 어떨까요? 그 네. KPI들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보여줬던 게 이제 그 구현의 난이도가 있는데 네네네. 지킴이나 적시성에 관련된 지표들은 그렇게 복잡한 형태의 지표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구현의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는 뭐 구현이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지금 그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하시면 저희가 도전 방송 만드는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시 보기 영상은 한 일주일 뒤쯤에 그 저희 토크IT 그 사이트 그 앱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들 오늘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안 하셨네요. 오늘은 질문들이 그 여기 지금 그 교수님 이제 지금은 이제 학교에 계신데 네. 이런 그 혹시 뭐 여기 방송을 보고서 네. 아 우리 회사 이런 것들 이런 운영 KPI라든지 네. 이런 관련된 뭐 컨설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도 뭐 필요하다면 예. 그런 걸 하실 수가 있는 건지요? 예. 이제 그런 절차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우리 토크 그 IT나 네네.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네. 이제 그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지표들이 이제 예전에도 제가 쭉 이렇게 관리해왔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렇게 뭐 큰 비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일단 교육이나 세미나를 먼저 해보고 네. 자체 팀들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에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네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금 그 설문이나 아니면 그 댓글창에 저희가 이제 매월 1, 3주 이렇게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데 그 물론 저희도 이제 선정하겠지만 그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런 분야의 뭐 전문가를 좀 모셨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게 있다면 오늘 좀 여기다 써주시면 제가 그 아니면 전문가 이름을 직접 쓰셔도 돼요. 나 이런 분 좀 모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거 있으면 서슴지 마시고 여기다가 피드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질문 맞추고 가겠고요. 네네. 그 장경익님하고 임시연님은 그 저희 그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그다음에 선생님 마지막 한번 맞추고 갈까요? 네.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SAP를 쓰고 계시는 우리 고객사들 입장에서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기간 시스템들이 이제 제 역할을 해주면 네. 회사의 어떤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고요. 또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 대비 ERP에 대한 효용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영층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매우 낮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인식의 전환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제시해준 운영 KPI에 대한 안정화 네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회사 내에서 좀 접목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도움도 요청하시고 그러면은 어떤 가성비를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오늘 이렇게 듣는 분들이요. 네. 듣는 분이 뭐 회사의 뭐 CEO도 아니고 경영진도 아니에요. 본부장도 아니고 네. 그냥 예를 들면 그 담당 뭐 과장급, 네, 뭐 네. 차장급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걸 듣고서 네. 이게 좀 필요한데 한다고 해서 이거를 이분이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럴 때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예. 거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회사에 있는 네. 분인데 예. 뭐 SAP 담당자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지금 이런 주제만 가지고 네.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네네. 뭐 이런 거를 좀 요청을 해 주셔도 되고요. 네. 또 이제 그 웃분들을 모시고 그런 거에 대한 뭐 교육을 좀 원하시게 하면은 가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고 네. 또 이제 그 위에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오브젝션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풀어드릴 수 있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가능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토크IT로 좀 이제 네. 그 의견을 주시면 네네. 뭐 그런 관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아니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좀 다시 보기 있으니까 네. 그냥 그렇죠. 뭐 그걸 다시 보기 다시 보기 같은 거 하죠. 뭐 그거를 이제 그 윗분들이라든지 예, 같이 그렇게 동료들한테 같이 공유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예. 사내 게시판에 올려가지고요. 예, 예. 그것도 좋은 괜찮을 것 아이디어입니다. 같아요. 그렇네요. 네네. 네, 네. 저희 자 그러면 오늘 그 SAP 러닝업 포럼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